안녕하십니까. 데이업의 류동균입니다. 네, SK스퀘어의 커머스 부분이죠. 11번가, 이 11번가에 대한 매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1번가의 매각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각 협상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번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매각이 가능할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의 지금 사업 구조를 잠시 보신다면 SK스퀘어 본업은 지주회사 투자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커머스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11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웹페이지, 전자상거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상 오픈마켓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11번가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보다는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K스퀘어가 지금 80.3%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 홀딩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H&Q 코리아 국민연금공단 새마을금고에서 5천억을 출자를 해서 이 11번가에 재무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서 18.2%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5% 정확히는 뭐 1.5%이지만 여기서 자사주가 이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1번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는 2008년에 SK 텔레콤 산하에서 시작된 이커머스 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웹 위주라서 좀 수익을 잘 거뒀지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022년도에 SK스퀘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생기면서 IT 관련된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SK스퀘어 산하에 있습니다. 어쨌든 모바일 시대에 좀 적응을 못하고 쿠팡이라는 공룡이 나타나면서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FI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재무적 투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위기를 타개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었는데 2018년도에 이 FI를 받을 때만 해도 5년 내로 2023년에는 IPO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닌 이상 상장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각으로 그 방향을 튼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음 물론 3분기까지 성장이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영업이익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경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매각을 위해서 조금 적자를 줄이는 형태로 앞으로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11번가에 대한 매각에 대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말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8월에 나일 홀딩스,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사모펀드에 있는 H&Q 코리아 등이 합쳐진 이 펀드로부터 약 5천억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때 5년 후에는 이제 IPO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장에 적자가 이어지면서 상장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매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했던 곳은 신선품 배송업체인 오아시스였는데 이 오아시스와 조금 의견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협상이 좌절이 되었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경영권 매각 혹은 전체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신세계와 CJ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큐텐과 컬리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도 일부 협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11번가의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비록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매각에 관해서는 오히려 FI들에게 조금 이렇게 어, 넘긴 상황, 위임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FI들은 기존에 있던 높이 평가됐던 금액보다는 차라리 원금이라도 찾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지연 사태와 같이 이커머스에 대한 기업들 가치 평가가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FI들이 오히려 뛰고 있는데 이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매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11번가가 SK스퀘어 입장에서는 앓는 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매각은 SK스퀘어 입장에서는 알턴 이가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적자 기업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그 순간부터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LG전자가 핸드폰 사업 부분을 매각했을 때 상승 요인이 됐던 것처럼 지금 SK스퀘어가 11번가의 매각을 통해서 상승의 트리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11번가 매각이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가 7월부터 꺾이면서 현재 횡보장을 조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장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움직임에서 11번가의 이 매각 소식이 들린다면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찾아주신다면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